1970년대 세상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커먼 연기가 상징이던 시대가 저물고요. 그 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보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진짜 하루아침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경제, 기업, 그리고 국가의 역할까지 어떻게 싹 다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에 아주 묵직한 1톤짜리 철강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에 떠 있는 단 한 줄의 코드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산업사회는 어땠나요? 공장, 기계,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눈에 보이는 상품에 모든 게 집중돼 있었죠. 가치는 노동자의 땀과 기계의 힘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오른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디어, 데이터, 즉 정보와 지식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가치는 바로 이 창의적인 생각과 데이터에서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첫 장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세상의 변혁입니다. 부제가 생산에서 정보로의 거대한 전환인데 이게 단순히 경제 구조만 바꾼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꾼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변화는 1970년대 정보기술, 즉 IT가 떠오르면서 시작됩니다. 경제를 이끌던 엔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스르륵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회가 기업들한테 야, 너네 돈만 벌면 다야? 하고 묻기 시작한 거죠. 이윤 말고도 환경보호라든지 윤리경영, 사회공헌 같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가치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노동의 힘, 즉 땀방울의 가치가 최고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지식의 힘, 아이디어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이 새로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경제 원리가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지식 가치설입니다. 후기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젠 땅 파서 석유 캐는 것보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큰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식, 정보, 그리고 창의성,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과거와는 정말 생각의 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와,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전엔 가치가 어디서 나왔죠? 맞아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지식과 정보에서 가치가 나와요. 핵심 산업도 제조업에서 서비스랑 기술,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시장의 왕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사라 하던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님이 뭘 원하세요 하는 고객 중심으로요. 그리고 세상을 굴리던 힘, 그 동력도 육중한 기계에서 이제는 정보기술, 바로 IT가 된 거죠. 와, 이거 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새롭게 정의된 기업. 부제는 단순한 이윤 창출 기계를 넘어서인데요. 경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변해야만 했는지 그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거대 기업,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MNC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기업 하나의 규모와 영향력이 이전 시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복잡해진 거죠. 이렇게 몸집이 커진 기업들한테 사회는 새로운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회적 책임, 즉 CSR을 다하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라는 요구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기업은 돈을 뗀 주주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기업과 얽힌 모든 사람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기업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바로 이 문장이 기업의 목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파트너이자 감시자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즉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기업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국가가 기업을 보는 시선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이랑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팍팍 밀어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규제할 대상으로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는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냥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아요. 공익을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 문제를 규제하고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산업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겼던 작은 정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새로운 기업 계약. 부제는 공적 전제로서의 기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싹 다 모아서 오늘날 기업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현대기업은 이제 공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야말로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더 이상 사적인 이익 집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마치 정부나 학교처럼 사회 전체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지닌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기 산업 시대의 기업이 살아남고 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지식을 껴안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자기만의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요. 셋째, 사회적 책임을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기업의 미션 그 자체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나 시민사회와 싸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죠.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뀐 이 새로운 시대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그저 돈을 버는 것, 이윤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윤과 공공의 이익, 이 2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